자, 우리는 모내기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을까? 지난 2011년부터 9년째 시흥시와 교육청이 공동기획해 진행하고 있는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모내기 체험교육 현장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뿌리를 손톱으로 감싸줘야 돼요. 뿌리를 손톱으로 감싸주고. 발밑에 꿈틀대던 우렁이를 처음 잡아보고 놀라는 아이들. 그대로 빨간 점 밑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쑥. 봐, 이렇게 잡고. 시흥시 하상동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 할아버지가 오늘 모내기 선생님입니다. 딱딱 붙여갖고 깊게 바짝 대갖고 줄에다 바짝 대갖고 줄에다 바투. 느낌이 어때? 이상해요. 옛날 할머니 집에서 많이 느껴봤던 거예요. 아니, 느낌은 좋아요. 안 물어. 팀장님하고 진희 씨하고 잠깐 영호 씨도 하고 9년 동안 시흥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이끌어온 시흥시 교육청소년과 행복교육지원센터,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거, 학교와 마을, 시청과 교육청이 손을 잡고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검토를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민관학 TFT는 지난해 11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4번의 워크숍과 4번의 기획회의를 통해 지역과 교육을 살리는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비전과 목표를 정하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드디어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3월 27일 지방교육자치를 수행할 민관학 공동기획단 구성과 센터 모델 설계를 위한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세요. 4월 8일 마을교육자치회 너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열린 1차 시흥 포럼.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아이, 교사, 학부모,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마을로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주체들과 마을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학부모, 시의원 등이 토론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원래 관에서 일을 할 때 전문가, 이른바 이론가에게 설계해 주세요. 단 우리들은 의견만 좀 내주세요로 진행되는 것을 지금 다시 이걸 뒤집어서 집을 짓는다면 그 집에 살 사람들이 직접 짓게 하자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일주일 후 수많은 정보 홍수처럼 많이 있는데 한국형 지방교육자치센터 모델 구상안 발표와 내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보들을 서로 얻어가고 또 정보를 여기다가 담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걸 다 아우른다면 상당히 여기 조직이 국단 이상으로 좀 커지는 조직이 이제 되지 않을까. 이 플랫폼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마을교육 자체가 구성이 되고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팀들의 기능들을 통합해서 움직여서 결국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걸로 봐줘야 된다. 저는 담임장을 가서 느낀 점은 여기서 말하는 것과 학교는 너무도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누차 얘기하지만 마을 교육 자치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중 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을은 자치라는 개념으로 지역의 교육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마을교육과정을 어디에 누구도 저도 학교에서 마을교육과정이라고 소위 말하면서 교육과정을 짜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누가 너 이렇게 하라고 간섭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그거는 교사의 자율과 국가수준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학교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확장 과정들은 지역의 학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졌고 지금의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어떤 교육 캐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범위를 확장시켰는데
확장된 범위가 어느 날 장학사님의 눈에 지역이 교육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아닙니다. 확장된 범위가 그렇게 보였다는 건 아니에요. 마을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하실 말씀 제가 적극 공감을 한다고요. 그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학교와 학생이 있느냐고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여쭈고 있는 중이에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학교 독자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교육집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했던 것이고, 하다 보니까 더 확장된 협력이 필요해서 이런 마을교육 자치를 지금 제안하고 있고, 우리 이 라운드 밖에 있는 많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 점에 의외인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이 끝도 아니고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 자리 또한 10년의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유사한 질문들을 드렸으나 아무도 이날 토론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후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나온 데가 그래도 좀 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나름 잘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 현실적 고민도 이해 못하는 바는 또 아니죠.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거버넌스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할 거고 어떤 만남을 할 거고 어떤 당사자들 주된 당사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이 규정돼야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플랫폼에 꼭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양하게 열려져 있어야 창의력이 발상되거든요. 왜냐하면 정거장에 김밥도 팔잖아요. 그죠? 차만 타는 게 아니라 신문도 팔잖아요. 공공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공공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지원센터와 민간 중심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 두 가지를 구별해서 지금 그림을 조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행정연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계속 협의회라고 말하는 건데 의회들, 협의회들 교육에 관심을 다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 것인가. 그게 저는 놓치지 말고 꼭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학부모고요. 학부모 이퀄 이제 지역 주민이잖아요. 또 이게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으로 가면 그분들이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학부모라고 제가 특정 지었지만 결국 지역 주민의 역량, 조직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흥시 장곡교육자치회. 반대를 할 경우에는 컨셉을 하나를 정해서 그걸 맞춰서 반길이라도 맞추시면 이 지역 3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올가을 열릴 마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진을 활성화하자는 얘기인데 각반길이 이루어지게 돼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을교육자치회는 학교가 필요한 마을과 마을이 필요한 학교가 서로 손을 잡고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발전된 상황인데 더 약간 이런 마을은 없었다라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도일시장은 195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이 장날인데 시흥시 군자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김정식 씨. 친구들 오다 보면 381장이라고 하고 3일하고 8일 중간에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도일시장을 투어하며 마을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쪽이야. 여기가 어디냐? 대장간이야. 저봐. 마을 활동가인 그는 마을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의 중심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낫도 있고 옷도 있고. 자. 아이들도 지금 모르는 것들이 많을 텐데 우리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가는 게 되게 좋은 취지 같고 저도 오늘 교육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4월 30일) 행사는 시흥시 임병필 시장님 참석해 주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흥시 민관학 공동기획단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온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안에 대한 보고와 끝장 토론이 열렸습니다. 3년 뒤에 우리에게 올 현실. 학교가 마을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산을 학교로 들어와요. 학교만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교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 시흥시가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지. 이제 학교 현장에 와서 보면 또 어떤 점이 있냐면 학교가 좀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학교 공간이 오픈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학교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놀랍고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교육청과 그리고 시청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는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의 과정을 보게 되어서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정말 멋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생활지도나 이런 것이 학교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을 또 크게는 이 지역 지자체 범위까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아주 작은 군이지만 경상북도에서 또 이 교육 자치가 시작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이것들을 맞춰가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들을 함께 그리는 그 공론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각자의 입장을 저희가 듣고요. 더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지방교육자치고 또 협업이고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 정답이 없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이제 행정의 삶으로서 봐줘야 되는 거, 교육자치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그 생각을 모으는 단계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시흥의 강점은 그 교육청과 학교와 시청이 그동안 그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그 사업을 9년 동안 좀 성공리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밑거름이 됐고 큰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학교가 지원받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해보다 보니까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물리적, 화학적, 인적 결합을 하면 학교가 훨씬 더 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마을도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자치가 특별하잖아요. 지방자치 따로 있고 교육자치 따로 있고, 교육자치는 광역자치까지만 되고 지방자치는 시군자치까지, 기초자치까지 되는, 그래서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교묘하게 피하면서 학교는 그동안 지원 못 받았던 부분들을 이 시스템 속에서 지원받으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지.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지금 학교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립되어서. 학교라는 존재도 그렇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하는 구성원도 그 개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각자의 관이 있고, 학교라는 관이 있고, 교육청, 시청이라는 관이 있고, 마을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모두와 같이 어떻게 하나의 공통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협력하느냐, 거기에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가 이제 한 발 내디딘 거고요. 이것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 지금 이제 과정이고, 요 또 하나의 과정을 넘어서 나중에 이게 조직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법적인 것까지 해결돼서 이게 가동이 된다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협력일 것 같아요. 학교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위기학생이라던가 또는 돌봄이라던가 세부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은 이 센터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논의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힘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학교를 잘 모르지만 저희 하나 마을만 잘 알아도 그 나머지가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그 플랫폼이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8개월. 교육과 자치의 융합을 통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한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민관학이 됐든 민관이 됐든 어떤 그런 어느 누가 법원은 6월 25일 마지막 자문회의에서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실행 방안에 대한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보고와 함께 7, 8월 포럼을 앞둔 최종 점검과 기획회의가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마을 교육자치는 실존하지 않는 것들을 새로 지금 창조해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차피 시흥시가 워낙 뿌리가 튼튼하시니까 이런 선제적인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독립민간법인의 형태인데 이 독립민간법인이 경기도교육청과 시흥시청 또는 시흥시청과 시흥교육지원청이 공동 출연하는 법인의 형태로 가자라는 겁니다. 민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또 민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 이런 것들을 관이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이 시민들을 통치의 대상, 서비스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시민들의 자치 역량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관의 신뢰 이런 것들이 핵심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만 내려놓는다 그러면 나도 마을에서 줄 수 있는 사랑, 시에서 줄 수 있는 사랑,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사랑, 또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사랑 이런 부분이 같이 엮어져야지만이 진짜 아이들한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과거와 달리 이제 학교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교육 자원이나 물적 자원, 그다음에 또 다른 환경에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학교 밖 학교들이 필요한데 그게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인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교육 역사를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마을에 60년대 하는 거 있어요. 아이, 열받다는 데가